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혼전 임신이나 그런 이유로 결혼을 빨리 한 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제 목표 중 하나였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20대 초반에 절 낳으셨는데 그래서인지 저희 모녀 사이는 친구 같기도 하고 자매 같기도 하답니다. 저도 이러한 관계가 너무 좋고요. 훗날 제 딸하고도 지금의 어머니랑 저희 관계처럼 잘 지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때마침 저희 남편도 저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른 나이에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계기는 친구의 소개였어요.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친구가 이제 연애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지요. 남편은 제 친구의 사수였는데 나중에 한다는 말이 너무 깐깐하고 FM인 남편 밑에서 일 배우기가 부담스러웠다더군요. 친해지고는 싶은데 영 곁을 안 주길래 여자 소개시켜드린다며 제 사진을 들이밀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참을 웃었네요. 친구가 자기도 제 사진이 먹힐 줄 몰랐다면서 웃더라고요. 소개팅을 주선하는 친구 말로는 말수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막상 만나본 남편은 말도 많고 재미도 있고 정말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정말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렇게 내숭을 떠는 성격이 못 됩니다. 좋고 싫고가 티가 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인지 저희의 관계는 거침없이 진전이 되었고 알게 된 지 2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쪽 부모님들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기에 올해 초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와 달리 남편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올라와 여동생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신우는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된 거 신우가 졸업할 때까지만 셋이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전 솔직히 싫다고 말씀드렸지요.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인데 그걸 신우랑 같이 산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도 제 입장을 이해한다며 제 의견을 존중하겠다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를 찾아보게 되었고 2달 만에 계약을 할 수 있었네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사실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희가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대출을 받아 보태주시려 하셨지만 그건 또 제가 내키지 않았고요. 그나마 제가 모아둔 돈이 얼마 있었고 남편도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당시 모아둔 돈이 몇 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남편이 왠지 초조해 보이더군요. 알고 보니 신우와 남편이 같이 살던 집에 남편 돈이 보증금으로 묶여 있었는데 저희가 아파트를 구하려면 그 돈을 빼와야 했더군요. 어머님께서는 한 번 더 그 돈까지 빼갈 거면 신우를 데리고 살라고 하셨지만 저도 지지 않고 싫다 했습니다. 결국 어머님께서 그럼 신우는 고시원으로 가고 저희는 그 돈을 보태서 집을 구하라 하셨습니다만 표정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솔직히 저라고 뭐 좋았을까요? 저도 기분이 영 별로였습니다. 제가 신우를 내쫓은 것도 아닌데 괜히 제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어머님께선 저로 하여금 약간의 죄책감까지 느끼게 만드셨거든요. 어머님께서 툭툭 내던지듯 하시는 말씀이 마치 너 때문에 셋이 못 살아서 신우가 고시원까지 쫓겨가게 된 거라는 식으로 들렸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 회사에 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곧 회의 시작이라서 이따 전화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전화가 계속 걸려오더라고요. 결국 양해를 구하고 복도에 나와 전화를 받으니 어머님께서 너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라고 시애미한테 문자로 띡 전화할게요. 그런 싸가지를 당신은 처음 봤다며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것보다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 봐야 한다는 걱정이 더 컸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이따가 다시 전화드린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난리가 났지요. 회의가 끝나고
전화를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가 14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동시에 저도 나름대로 짜증이 났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거 뻔히 아시면서 급한 일이 있으신 거면 남편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어머님께 다시 전화를 거니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길래 시어머니 전화를 마음대로 끊냐고 대뜸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 뒤 조근조근 상황을 설명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저를 찾으신 거냐고 하니까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답니다. 신우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시지 싶더라고요. 저는 신우랑 따로 연락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고시원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서럽고 우울하다 그러더래요. 여성 전용이고 학교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외롭고 서러울 일인가 싶었지만 동시에 저는 결혼 전까지 친정부모님과 같이 살았기에 신우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는 싫다 좋다 따지지 말고 그냥 신우 졸업할 때까지만 같이 살라셨습니다. 신우가 이미 3학년이니 길어봤자 2년이라며 평생 한 가족으로 살면서 꼴랑 2년 때문에 얼굴 붉히면 쓰겠냐고요. 어머님께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남편은 저하기에 달린 거라면서 괜히 남편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잔머리 쓰지 말라시대요. 속으로 화도 나고 왠지 억울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신우의 거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도 딱 2년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면서도 요새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 여동생이 원래 겁이 많아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제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자기가 단도리를 잘할 테니까 자기를 믿고 한 번만 같이 살아보자더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 심기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든 그 길로 내쫓아도 좋다면서 말이에요. 결국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신우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제가 내린 결정이었으니 누구의 탓도 하고 싶지 않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우였어요. 신우의 행동은 제 심기에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한테 덤비는 수준이었지요. 저와 남편이 비록 맞벌이를 하고 있긴 했지만 웬만하면 집안일은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직업 특성상 저는 야근이 없거든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야근이 있는 날도 많았고 일이 정말 많으면 주말에도 종종 사무실에 나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안일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도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제 결정이었으니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우가 사용하는 방이었어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실과 안방 천장에 각각 시스템 에어컨 총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우는 작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 방에는 에어컨이 없고요. 즉 신우 방은 100이면 100 덥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방에 들어가면 꼭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외출할 때도 방문을 꼭 잠그고요. 이것도 사실 저희랑 살게 되면서 자기가 멋대로 설치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굳이 걸고 넘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같이 산 지 겨우 2주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신우가 쓰는 방 앞을 지나가는데 찌릿하게 시큼하고 비위상하는 냄새가 나더군요. 직감적으로 뭔가 방에서 썩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열어보고 싶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신우나 남편 둘 중에 한 명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적어도 지 오빠가 열어보면 별소린 안 하겠지. 하더라도 적당히 하고 말겠지. 뭐 그런 계산이었지요. 하지만 냄새가 난다는 걸 인지하고 나니까 그 냄새를 맡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고역이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한 3시간쯤 흘렀을까 어쩐 일인지 남편과 신우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요 앞 편의점에서 만났다면서요. 신우 손을 보니 편의점 봉다리 안으로 컵라면에 뭐에 잔뜩 보이더군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신우가 식탐이 좀 있어요. 행여나 먹는 걸로 서운케 한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집에는 늘 음식을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와 신우의 식성이 많이 다르다 보니 신우가 간식을 따로 사다 먹는 눈치였어요. 사다 먹을 수 있지요. 자기 돈으로 사다 먹는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한 집에 살면서 신우는 말이라도 같이 먹을래요? 혹은 한 입 먹어봐요 같은 소리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치킨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기분이 나쁜 거겠어요? 좀 치사하다 생각은 들더군요. 그래놓고 제가 뭐 하나 사다 놓으면 그건 또 귀신같이 찾아 먹습니다. 그래놓곤 꼭 오빠가 사다 놓은 줄 알았다면서요. 참 얌체 같지요? 아무튼 제가 남편한테 신우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는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냄새 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제가 신우와 남편에게 방문 좀 열어보라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싫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신우의 과격한 반응을 보니까 진짜 당장이라도 열어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내 심기에 거슬리면 내보내겠다고 한 말 기억하냐고, 지금 나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빨리 방문 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신우더러 열어 라고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신우도 군소리 없이 하지만 얼굴은 죽상이 되어서는 방문을 열어주더군요. 방 안은 정말이지 기가 차대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음식을 사갖고 들어가는 건 몇 번 봤는데 재활용할 땐 안 보여서 저는 나름대로 신우가 남사스럽고 창피해서 학교 갈 때 들고 나가서 어디다 버리나 그런 생각만 잠깐 했었거든요. 설마 그걸 다 방 안에 쌓아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진짜 방구석이 무슨 돼지우리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제가 당혹스러웠던 건 그 광경을 보고도 침착한 남편의 반응이었지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신우방을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문득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해요. 청소를 하고 있던 남편을 안방으로 끌고 가 당장 신우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약속은 약속이니까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며칠만 시간을 달라더군요. 신우도 어쨌든 방도 알아봐야 하고 돈도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요. 만약 남편이 그러지 말고 그냥 참고 살자거나 우리가 챙겨주면 된다 소리를 했으면 정말 속된 말로 머리 뚜껑이 열렸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존중해 주었고 그렇기에 저도 화를 한 번은 억누를 수 있었네요. 그렇게 다음날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간 어제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구나 싶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신우가 쫓겨나게 생겼다며 울고짜고 난리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얼마나 고함을 치시던지 지나가던 사람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였지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는 들으셨냐고 하니까 다 들었답니다. 제가 먹는 걸로 하도 눈치를 줘서 신우가 저희랑 식사를 하면 체할 것 같았다네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제 눈치를 본답시고 방에서 식사를 해결한 거라며 그런데 그걸 빌미로 제가 자기를 쫓아내려 한다고 어머님께 서럽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뒤 다 잘라먹고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허무맹랑한 살을 붙였더라고요. 어머님께 아드님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이야기를 해보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당신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고 신우랑 피를 나눈 형제인데 제 편들게 생겼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툭하면 지 남편 뒤에 숨어서 남편을 조종하려 든다며 아주 못돼먹은 버르장머리라네요.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신우가 거짓말한 것도 화가 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도대체 뭘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이랑 다시 이야기해볼 거고 신우는 내보내겠다고 말했네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는 반차를 내고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다가 기겁을 했네요.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더니 집안에서 그 대낮에 술판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집들이 할 때 쓰려고 사놓은 큰 상까지 꺼내어 술상을 차렸더라니까요. 게다가 도대체 몇 시부터 마신 건지 벌써 5명 중 둘은 잔뜩 취해 있고 집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장고에 있던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먹으라고 챙겨주신 반찬까지 다 밖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신우가 저를 보더니 한다는 말이 왜 벌써 왔냐며 눈치 없게 거기 서 있지 말고 안방으로 비키라대요. 황당함을 넘어 화가 나더군요. 저는 큰 비닐봉지를 하나 꺼내와서 상의에 나와 있는 술이며 그릇이며 전부 다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더러 미쳤냐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길래 너야 말로 지금 장난하냐고 이게 네 집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신우 친구들이 눈치를 살살 보면서 먼저 간다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신우는 저 때문에 완전 개망신을 당했다며 씩씩거리더니 또 어디다 전화를 걸더라고요. 보나마나 어머님이었지요. 곧이어 신우가 저더러 받아보라며 전화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너는 눈칫밥 먹이는 걸로 부족해서 애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그렇게 회방을 놔야겠냐면서 그게 네 집이냐입니다. 당신 아들 집이기도 하고 그렇게 치면 신우 집이기도 하다네요. 말 같지도 않은 무식한 어머님의 논리에 더는 대화가 불가능하겠더군요. 제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들어온 남편은 엉망이 된 집안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방에 짱 박혀있던 신우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냅다 제 앞에서 뺨을 때려버리더군요. 한 대 얻어맞은 신우도 눈이 동그래져서는 벌개진 볼만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이 정도면 알아듣지 않았겠냐며 한 번만 품어달랍니다. 자기랑 결혼했으면 신우랑도 한 가족이니까 사랑으로 이해해달라나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혼쭐을 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쇼를 하겠다는 뜻이구나.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됐다고 신우가 당신한테 뺨 한 대 맞았다고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냐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신우한테 때린다고 내 스트레스가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요. 나는 아예 신우 꼴이 보기가 싫은 거니까 신우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둘이 같이 나가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내 친정 식구들 여기로 다 불러서 같이 살자 하겠다고요.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걸 알아서인지 남편은 풀죽은 얼굴을 하면서도 결국은 알겠다며 방 밖으로 나가 신우에게 짐 싸라고 하더군요. 신우는 그제서야 오빠 여자에 환장한 거냐며 지금 저런 여자 때문에 동생인 자기를 내쫓냐고 발악을 하더군요. 역시나 뺨 한 대 얻어맞았다고 기죽을 지지배가 아닌 거 진작에 알고는 있었지만 결국 신우는 집에서 나가기로 했고 어머님께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윗사람이 돼서는 그 정도 참을성도 없어서 나중에 애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냐입니다. 저는 제 딸 신우처럼 안 키울 거라니까 어머님이 지금 당신이 딸 잘못 키웠다는 소리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또 소리를 지르시고, 그런 어머님께 신우 행동이 개차반이라는 걸 알고는 계시다 보다고 받아치니 또 뭐라 하시고, 이후로 지금까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하고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어요. 가족 행사나 명절에는 남편 혼자 다녀왔고요. 어머님께서는 이 집의 요물,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시고, 전 뭐 솔직히 편해요. 이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싶고요. 사실 남편이 앞으로는 시댁과 저를 철저히 분리시키겠다고 했기에 한번 속는 셈 치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아참, 신우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후로 다시 고시원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또 너무 더럽게 쓴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고시원에서 쫓겨났어요. 결국 시댁에서 대출받아서 어디 원룸 얻어준 것 같던데, 어휴, 그 원룸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불쌍해 죽겠네요. 집어를 개주겠어요? 거기도 모르긴 몰라도 개판이겠지요. 뭐, 하긴 뭐가 걱정이겠어요? 어머님이 쫓아가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 주시면 되지요. 그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